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써기 특강 22번째 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마르기입니다. 음원 다 제거해 주십시오. 음원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냥 소리만 듣고 영상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 잘 보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안내에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카피라는 그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에는 특이한 그 강의가 우리 사진을 가지고 이 시를 쓰는 이런 어떤 그 강의도 했는데, 오늘은요 광고 카피, 이 카피를 가지고 시를 쓰는 이런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도 카피라야 합니다. 카피 같은 시, 즉 사람들 이 줄 한 줄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또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윤보영 시인의 시로 본 카피 같은 시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라디오 이제 그 TV를 켜주신 분은 좀 꺼주십시오. 우리가 그 카피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카피라는 그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카피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렇죠. 예, 이 카피 사진적 의미는 이 광고로 쓰이는 문장을 카피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만들었지만 이 아래쪽에 감성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카피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광고에 쓰이는 문장 한 문장을 카피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터, 카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 드라마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는 드라마에 대행사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카피, 광고를 하는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을 잡고 그에 따른 어떤 이 후속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광고 한 편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시라는 것은 사진 찍을 정도의 장면을 아름다운 글로 적는 것인데, 광고는요, 카피라는 것은 광고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즉, 이 감성시든 카피든 간에 한 순간에 떠오르고 한 순간에 포착을 하는 겁니다. 순간 포착인 면에서는 둘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카피는 무엇에 쓰이느냐? 무엇에 쓸까? 먼저 광고에 씁니다. 또 우리가 이 카피를 이 일부에서는 뉴스의 제목으로도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사 신문사마다 제목만 따로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과 기사는 기자들이 쓰고, 이걸 가지고 편집실에 이 제목만 따는 카피 일을 잘하시는 이런 작가가 계셔가지고, 이분이 이 제목만 봐도 뉴스를 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그 제목을 다는 겁니다. 한 줄.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다 제목만 나옵니다. 이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용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우리도 시가 제목을 보고 시를 읽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카피는 말과 글로 고객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카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시켜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카피다. 즉 이렇게 루아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또 느낌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 게 뭡니까? 사도록 만들고 결국은 이 카피를 잘 활용해서 회사는 물건을 파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시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시에 카피를 이 접목을 시키면은 시를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 시로 인해서 감동을 얻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은 시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다? 예, 상업, 물품, 상품에 시가 활용이 될 수 있다. 카피시는 이것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그런 카피 같은 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역시 강한 한 줄이 카피의 맛입니다. 이 한 줄이 유혹을 시켜서 구매자로 전환하게 만듭니다. 물론 말로도 전환하게 합니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이게 마감 임박입니다. 선착순 몇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막 말로도 하는데 한 줄 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를 보면은 카피 한 줄 적어놓고 거기에 작가들이 막 여러 명 붙어서 요 카피만 쓰는 작가가 잘 쓰는 작가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스토리 쓰고 촬영하고 이렇게 광고 만들고 이런 부분이 팀이 붙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중가요 작곡이 옛날에 시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대중가요 작곡을 작사와 작곡을 동시에 하고 그 기획사에서 노래까지 불러서 유튜브로 나오는 이런 음원 소득은 다 기획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행사도 보니까 광고회사, 우리나라 큰 광고회사 있죠. 그런 광고회사는 카피를 전문적으로 따고 그렇게 스토리화 시키고 촬영하고 광고하는 이런 팀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내 시를 독자들이 읽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하죠. 이 인식 전환시키고 이 유혹할 수 있는 내 시를 읽어줄 수밖에 없도록 유혹시키는 이런 카피 글은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피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앞에 광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광고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입장에서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카피를 적용해서 이 광고를 쓴 데가 화장품 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품 광고를 중심으로 카피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보영 시인이 그동안 많이 주장했던 한 줄 글쓰기, 한 줄시, 이게 카피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글기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가구가 아닙니다. 가학입니다. 에이스 침대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심지어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가구를 내놓고 이게 침대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뭘까요? 라고 뭐 할 때 쓸까요? 라고 물었더니 답이 과학입니다. 라고 답을 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자체는 성공했던 거죠. 광고도 진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꼽는 그 광고 중에 하나가 물 먹는 하마라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적당하게 이 광고를 잘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순간적인 발상 전환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죠. 자, 그럼 이 잘된 카피 광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시의 응용 중심으로 응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 카피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들을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기억에 남는 글귀, 이거 하나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뜬금없이 이렇게 한 줄 써서
누구누구야 뭐 이 뭐 뭐죠?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게 현수막 많이 걸었던 거 있었어요. 특정한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선영아 사랑해인가 뭐 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한 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광고에 이런 광고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피부만큼은 남자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피부는 여성들이 더 곱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이 남성용 화장품인데 이걸 가지고 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딱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 시에 대한 제목도 이처럼 이렇게 강하게 던져주면은 이 제목을 보고도 이 자체를 스스로 이렇게 감동적인 어떤 기억되는 글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선배 시인 중에 그렇게 제목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대를 보고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것도 쓰고요. 그죠? 물고기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뭐 이런 것도 쓰고 꼭 짧아야지 제목이 살아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제일제당에서 만든 그 모발 머리 관련 광고입니다. 당신 모발에도 촘촘촘 봄이 시작됩니다. 이 모발의 힘, 이렇게 머리가 이제 그 머리카락이 이제 빠졌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발 요걸 가지고 했을 때 직공입니다. 머리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머리가 돋아났든지 뭐 이런 뭔가가 이거는 머리 관련 어떤 그 광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 볼까요? 자, 내 입술을 위한 반짝 파티. 이 파티를 했습니다. 입술이니까 뭐겠어요? 화장품에서 립스틱, 루저 뭐 이런 광고에 이런 식으로 내 입술을 위한 반짝 파티 이런 광고를 쓰더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시에서 이런 제목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한 줄짜리 시도 얼마든지 우리 쓸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하는 이게 그 작성을 한다 보면 보세요. 피부 상쾌 지수를 올려주세요. 뭘 클렌저. 이게 화장품 광고지만 하나의 카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내 입술 위로 별빛이 내려왔다. 라카메르스 뭐 썸머스타 요런 화장품을 광고할 때 내 입술 위로 별빛이 내려왔다. 입술에 발라주세요. 막 그렇게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정하거나 본문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피부 시계는 하루 종일 아침 8시 7시라고 하면 또 안 되죠. 7시면 너무 일찍 일어나고 9시라고 하면 늦잠을 자는 거니까 8시 아주 막 잠 깨어서 푹 자고 일어났을 때 기지개 펼 때의 그 피부 안 그러면 이렇게 어디를 나가려고 회사를 가려고 이렇게 씻고 화장하고 기초 화장한 이 피부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광고할 때 요런 어떤 한 줄을 쓰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나이의 흔적을 지워줍니다. 뭐가? 화장품이 요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포되는 카피를 썼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의미를 대신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카피 같은 시 제목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볼까요? 밤사이 당신의 피부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뭐 쓰면은 SD 로트 칼톤이라는 이 화장품을 쓰면은 밤사이 당신 피부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싶고 이 부드러운 피부를 갖고 싶고 탄력이 있는 피부를 갖고 싶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어떤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지켜주는 이런 이 한 줄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자, 다음은 화장품이 아니라 영화, 음반에 나오는 이런 어떤 광고 메시지를 한번 카피를 보겠습니다. 내 휴지통 속으로 그 남자가 들어왔다. 어떤 그 시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휴지통 속에 이 남자가 들어왔다는 거. 예, 그렇죠. 빵과 장미 백두대간 영화의 광고랍니다. 이게 카피. 유통복귀예요. 유통.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광고 같아요. 현대백화점과 만나는 여름바다. 무더위도 당신 앞에서는 잠시 쉬어갑니다. 현대백화점 여름 세일 뭐 휴가철 앞두고 여름 대박인 세일 막 이런 것도 할 때 그때 그런 겁니다. 현대백화점과 만나는 여름바다인데 무더위도 당신 앞에서는 잠시 쉬어갑니다. 이렇게 광고 카피를 썼습니다. 또 나는 가을과 통화 중이다. 가을 타는 여자, 뭐 가을 타는 남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을과 통화 중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하나의 카피 시가 된다는 거죠. 자, 현충일 가지고 카피를 썼습니다. 현충일이 잊혀질 때 대한민국도 잊혀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달라. 선열들의 그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희생정신을 기억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현충일이 잊혀질 때 대한민국도 잊혀졌습니다. 이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서 광고했던 내용입니다. 이 하이트 맥주 술 광고입니다. 사랑이라 부르면 무겁고 좋아한다 말하면 가볍다. 뭐요? 하이트 맥주를. 조금은 이해가 되고 있죠. 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뭐에? 빈폴. 자전거 모양의 이 메이커죠. 옷. 그걸 가슴에 이렇게 그 자전거가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어떤 한 줄의 이 글귀를 뽑아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오늘 수업을 또 들어오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한 62분 정도, 72분 정도가 오셨는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이를 먹지 않고 피부도 이제 딱 수습돼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좋았지 나빠지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모레 선물 세트가 이렇답니다. 자, 그러면 해외의 이 카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강해지고 싶어서 나는 책에서 영양을 섭취했다.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카피들이죠. 우리 쓸 수 있을 만한 시, 단시, 한 줄시, 또 쓸 수 있을 만한 시 제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땐 그 사람 옷의 작은 단추이고 싶다. 윤보영 시인의 단추라는 시 있잖아요.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니? 이 단추가 그대였다면 내 가슴에 닿았을 텐데 이런 어떤 시도 썼습니다. 어느 땐 그 사람 옷의 작은 단추이고 싶다. 이것도 삼성 기업 광고인데요. PR 광고인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보세요. 아무도 이 사람을 시골 구멍가게의 둘째 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영국 병을 고친 철의 여인 대처로 기억합니다. 삼성에서 이런 어떤 광고를 했습니다. 또 아무도 이 사람을 국민학교 중퇴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발명왕 에디슨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어떤 두 줄 가지고 설명적인 어떤 그런 보완 설명해주는 이런 카피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바퀴벌레 잡는 약 동화제약의 바킬라라는 약인데 바퀴벌레 최후의 만찬
다킬라 이렇게. 이 뒤에 그 앞에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 받자 바퀴벌레 이렇게 같이 동음으로 가는 거 이런 그 말입니다. 일본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별이군요. 여름도 졸업입니다. 이별이고 졸업이라고 그러니까 뭐 거창한 뭐 이게 행사가 나올 줄 알았지만 그냥 여름에 여드름도 이별이군요. 여드름도 졸업입니다. 일본 화장품 광고랍니다. 여드름 없애주는 어떤 화장품이죠. 집이 옷을 두텁게 입으면 사람은 얇게 입게 된다. 그렇게 벽이 두껍고 이러면은 안에서 이제 반팔로도 생활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 어떤 그게 없으니까 찬 기운이 안 들어오니까. 어느 아침 나폴레옹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첫날을 얻고도 한 잔의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던 나폴레옹. 동서식품에서 광고로 활용했습니다. 카피입니다. 남편 사무실에 아리따운 여직원이 새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의 바지 주름을 2개 잡았다. 여기 뭔가 있겠죠, 그죠? 다림질 할 수 있는. 화장품과 어울리는 카피 그 한 줄 시를 보면은 이거는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적어본 것들입니다. 카피 같은 시. 보세요. 학교 졸업은 새로운 시작. 거친 피부의 졸업은 자신감의 시작. 자, 바르세요. 뭐 화장품 뭐 이렇게 이름 대면 되는 거죠. 바지 주름은 굵게 잡아야 못. 얼굴 주름은 보이지 않게 펴야 못. 이런 그 주름살 제거하는 화장품에 이런 것도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은 피부의 시계는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피부의 시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시계를 그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이 그게 비결이라는 거죠. 피부에서 나이를 빼주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피부 화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피부는 늘 젊음이 있어야 더 빛이 납니다. 남자의 피부도 젊음이 있으면 빛이 나겠죠. 다. 화장품 광고에 이런 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시를 쓰다 보면 이런 게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피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화장품 사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피부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에 행복을 느낄 때, 기죽은 피부에 용기를 주는 현명한 선택. 뭐 이런 것도 시적인 시를 쓰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장 속에 한 줄 들어가거나 결론을 가가지고 이 자체가 감동을 얻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움도 이제 더 아름다움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 최고 예쁜데 앞으로 더 피부가 예뻐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잠깐 지금 그 아름다움에 멈췄다 가면 어떨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이렇게 뭐 주름도 오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멈추면 어떻겠느냐. 잠깐 그런 거죠. 물론 화장품을 바르면서 피부의 노화를 멈추는 거 뭐 이런 걸 꼭 막 노화 막 이런 말 그 독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름다워야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도 보입니다. 뭐 이런 글도 한 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함 그 끝에 당신의 손길이 이렇게도 한번 써볼 수 있고
내가 아름다워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도 보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보여야 뭐 아름다워야 뭐 그런 거죠. 피부의 나이는 노력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화장품 바르는 노력이죠. 시를 가지고 여기 이제 접목시킨다면은 피부가 만난 시, 시가 만난 꽃.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돼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피부가 만난 시, 시가 만난 꽃. 이렇게. 자, 목마른 피부에 내리는 봄비처럼 촉촉하게 적셔주는 뭐 화장품 뭐 뭔가 이거는 독자들이 생각하고 여운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29, 39, 49 이제 피부에서 9를 지워주세요. 29에서 9 지우면은 20, 30, 40 이렇게 되는 거죠. 49세에서 엄청 갈등, 39에서 엄청 갈등을 한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50이 돼버리니까 깜깜하다는 거죠. 거기서 다는 아니라 9만 지워도 20, 30, 40 이렇게 되는 거죠. 피부가 나이를 거부할 수 있게 발라달라는 그 화장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눈과 눈은 꽃이고 얼굴은 꽃받친 당신. 여기 얼굴이 있으면은 눈과 눈 여기 눈과 눈 요 자체는 뭐죠? 꽃이고 이 얼굴은 꽃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드러남의 미학은 얼굴로부터 뭐 이런 거 담 쓰고 이건 직접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직접 쓴 글들입니다. 이게 카피글. 피부 나이에 웃는 표정으로 제어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주름살 안 생기고 더 이 피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왜? 제어 장치를 달았으니까. 다음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카피는 아니지만 기타로 적은 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처럼 한 줄 시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늘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한 줄. 또 내 얼굴에 꽃을 피웠더니 나비 대신 그대 눈빛이 다가왔다. 뭐 이런 한 줄 시 스타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얼굴에 꽃을 피웠더니 나비 대신 그대 눈빛이 다가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나비처럼 다가서고 싶게. 요런 어떤 카피 같은 한 줄짜리 시도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알고 보니 봄은 내 얼굴에 먼저 와 있었다. 뭐 이렇게. 봄이 왔으니까 이게 싱글벙글 웃는 표정이 되는 거죠. 내가 봐도 절이 아름다운데 그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봐도 일이 아름다운데 그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예쁜 비결을 묻지 못했습니다. 왜? 그냥 바라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정말 예쁜데 어머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조차 못했다. 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황홀하게 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대 생각을 그리움에 이어달면 사랑이 될까? 하고 물음표를 딱 던지는 거예요. 아, 그럼 되고 말고 되지. 안 되지. 뭐 이런 거는 독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그리움이고 웃음이 많으면 사랑이다. 뭐 이런 걸도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움이세요? 안 그러면 사랑이세요?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좋고
사랑은 사랑대로 좋고 둘 다 좋더라고요. 자, 꽃 한 송이 가슴에 담깁니다. 다시 보나가 아니라 다시 보니 당신입니다. 꽃 한 송이 가슴에 담깁니다. 다시 보니 당신입니다. 요런 그런 한 줄 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글이죠. 반달처럼 가슴에 반은 늘 당신이 주인입니다. 반달처럼 가슴에 반은 늘 당신이 주인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끝없는 도전으로 받는 보상입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또 사랑의 온도가 있다면 내 가슴에는 늘 얼음 주머니가 필요할 텐데 왜? 녹여야 되니까. 뜨거워진 이 마음이 녹이기 위해서 뭘 사온다? 얼음 주머니를 사온 거죠. 이렇게. 자신만만한 꽃이 당신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자신만만한 꽃, 내가 당신 앞에서 기가 죽은 거예요. 말도 못하고. 사막도 아름다운 당신을 가면 울창 숲이 되겠죠. 물음표죠, 그죠?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만리장성을 쌓았다 허물기를 5번을 한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자, 봄이 대답하고 갑니다. 당신은 꽃이 맞다고. 요렇게 가거나 봄이 맞장구 칩니다. 당신은 꽃이 맞다고. 뭐 이렇게도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 되죠, 그죠? 또 내 사랑 끝자락에는 늘 지금처럼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당신 얼굴이 봄이라면 촉촉한 봄비가 되고 싶다. 당신은 봄 해라. 나는 봄비 될 테니까. 그래서 당신 얼굴에 촉촉하게 내리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당신 두 눈에 세상 별빛이 다 담겼으니 아름다울 수밖에요. 제가 가끔 현장에서 야간 강의를 할 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이곳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고 물어요. 아니, 하늘의 별은 다 이 눈에 다 담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별 없는 하늘 아래서 깜깜해서 지금 고생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당신 두 눈에 세상 별빛이 다 담겼으니 아름다울 수밖에요. 그죠? 자, 얼굴에 꽃을 먼저 피워놓고 봄이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가슴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열고 받아줘야 되는 거죠. 당신 웃는 얼굴에서 봄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웃는 얼굴에서 봄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요, 태백산 저 자락, 그죠? 이 낙동강의 첫 그 시작이잖아요. 시작. 당신 웃는 얼굴에서 봄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회사에 이 글을 적용해서 적었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누구 글이다? 윤보영 시인의 글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카스에 대한 글입니다. 바카스 한 병에 바다가 들었다면 못 믿겠지요? 못 믿겠지? 그럼 바다보다 더 깊은 부모님 사랑이 담겼다면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바카스 관련 회사의 광고 카피로 이렇게 적은 거죠. 내가 적은 것이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 나는 내 중심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베푼 사랑 그 감동은 얼마나 될까? 알파는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알파 문구에 가지고 이렇게 글 쓴 거예요. 이게. 내가 적은 것이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 나는 내 중심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베푼 사랑 그 감동은 얼마나 될까? 알파는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게 어디 있거나 하면은 알파문고에 대한 이 회사 글 적었던 겁니다. 자, 이 옷을 촘촘히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틈이 있을까봐 사랑으로 꼼꼼하게 채웠습니다. 옷을 촘촘히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틈이 있을까봐 사랑으로 꼼꼼하게 채웠습니다. 그러니 아주 뭐 이게 그 옷에 대한 촘촘히 엮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시킨 거죠. 옷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죠? 받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마음, 그 마음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옷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 아니겠죠? 아셨죠? 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죠? 받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마음, 그 마음까지 넣었거든요. 요거는 하나의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식초에 이게 그걸 넣어본 겁니다. 식초 맛은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것이 좋아요. 일상 같아서. 식초 맛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당히가 좋아요. 적당히. 그죠? 사랑 같아서. 이 자체를 실제적으로 시를 식초 상품에다가 적어 봤습니다. 특색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 시에 대한 부분을 카피를 적용해서 상품과 연계시키는 그런 활동,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오늘 수업 시작이 소개할 때 던졌던 거 이런 걸 던졌습니다. 1시간짜리 유튜브 하다가 30분, 10분짜리, 5분짜리의 유튜브를 만들던 사람이 이거 그 유튜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유튜브는 7초, 7초, 10초 이내에 이런 거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꺼내다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 30분짜리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결국은 요즘은 뭘 봅니까? 7초, 10초 늦어도 1분 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도 이런 카피를 적용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카피에 관련 이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받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